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7월 광주는 시간당 최고 강우량 기록을 2번이나 갈아치울 정도로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그치기를 반복했죠. 여기에 공공, 민간 영역 할 것 없이 지역 의료계가 연달아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전에 없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기정 광주시장과 구청장들이 유럽 출장길에 나서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광주에는 7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지역의 연 강수량이 1380mm인 점을 감안하면 한 해 동안 내릴 비의 절반이 한 달 남짓한 사이에 쏟아진 겁니다. 특히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하루 100mm가 넘는 폭우에 붕괴와 침수 등 각종 재난 피해가 났고 산사태와 홍수 우려에 130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전 공직자가 대기하는 비상 3단계를 소집했는데 그 시각 강기정 광주시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재난대책본부가 아닌 스페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비전을 모색한다며 지난 22일 유럽 4개국 6개 도시를 도는 10박 12일 일정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이례적으로 연이틀 논평을 내고 수해 현장 어디에도 시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일정은 없다며 유럽 출장에 나선 강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해 상황이 아니더라도 시립 1, 2 요양병원, 조선대병원, 기독병원 등 의료계 연쇄 파업과 같이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을 두고 단체장이 꼭 자리를 비웠어야 했느냐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옵니다. 오래전에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이미 일기예보상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구청장이나 시장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광산구는 2025년 광주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개최기 인수 등 자체적으로 연기할 수 없는 정책 일정이고 현지에서 유선과 화성회의 등으로 실시간 재난 사항을 지휘하고 있는데 일방적 비방에 곤욕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여파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병래 남구청장도 오늘 유럽 일정에 합류했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남구는 재난 사항을 점검하느라 일정을 하루 연기까지 했다고 설명했지만 부적절한 일정이라는 비판에 빌미만 더한 꼴이 됐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달아난 조직폭력배가 29년 만에 살인죄를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본인의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끝났을 거라고 생각해 작년에 귀국해 자수했는데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외국으로의 밀항 시점을 거짓말한 게 들통났고 살인죄 공소시효를 다시 적용해보니 시효가 남아있었던 겁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4년 12월 서울 삼성동의 한 호텔 앞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산파 조직폭력배들이 자신들의 두목이 살해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다른 2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청년들은 부상을 입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길 건너까지 쫓아가 살해하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조직원 중 2명이 종적을 감췄고 결국 2011년 살인죄의 공소시효인 15년이 끝나 사건은 종결되나 싶었습니다. 범인 중 한 명인 서 씨는 오랜 중국 밀항을 끝내고 지난해 귀국할 당시만 하더라도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끝났으니 밀항 혐의로만 수사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해경도 살인죄를 제외하고 불법 밀항 혐의로만 수사해 서 씨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 이전인 지난 2003년 이 남성이 중국으로 밀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서 씨는 2016년에 중국에 밀항했다고 해경에 진술했는데 밀항 시점이 2003년이 되는 경우 서 씨의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함께 정지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음을 규명하였습니다. 암장되었던 29년 전 살인사건 주범을 직접 검거 구속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공범들의 교도소 접견 녹취록을 바탕으로 밀항 시기를 특정했고 국내에서 지낸 흔적이 없는 것을 미뤄 서 씨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서 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뉴월드 호텔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인 정동섭 씨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서울 서희초 한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교사들도 하나둘씩 직접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겪은 교권 침해 피해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취재진이 만난 한 교사는 도를 넘은 성적 발언과 그 충격을 증언했습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먼저 강서영 기자입니다. 하얀 국화꽃과 함께 숨진 선생님을 애도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 설치된 서희초 교사의 전남 동북권 합동 분향소입니다. 지난 24일부터 이곳에는 전현직 교사와 교육 관계자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교육을 하는 곳이지 아이의 인성까지 모두 다 케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컴컴한 밤에 그런 일 했을 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전남 지역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이른바 교사 미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여수의 한 초등교사도 직접 겪은 교권 침해를 털어놨습니다. 엉덩이가 큰 그녀는 내가 좋다고 했어. 너는 선생, 나는 학생. 이런 노래를 단체로 불러요, 남자아이들이. 제가 앞에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너희 선생님 가슴 커?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제가 들을게.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의 충격적인 성적 발언. 교사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두려워 훈계 이상의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런 일을 당했으면 공론화를 시키고 저를 보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호받을 수 없는 직업이 있구나 싶어요. 전남 지역 교사단체에도 내 아이만 우선시하는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매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선크림을 발라달라는 과한 요구를 하거나 학폭 처리 중 정치인을 한다며 갑질을 하는 경우, 또 선생님이 아이 사진을 잘 찍어주지 않아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졌다며 폭언했다는 내용 등입니다. 전남 지역의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런 교사의 교육권과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또 교사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남 실천교육 교사 모임은 이번 사태가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뿐만 아니라 교권을 외면한 제도와 시스템이 빚어낸 참극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한편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이어서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고쳐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교권 확립 주요 방안의 하나로 학생 인권 조례 개정을 공식화한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도 교권 보호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최근 교권이 바로 서면 학생 인권도 바로 설 것이라며 권한에 따른 책무성을 보완해 조례 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0년 학생 인권 조례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던 경기도 교육청도 관련 조례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교권을 추락시키는 것으로 직결되지 않는데도 자칫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교권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에 대한 교사들의 안전과 생활 지도권 등을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저희가 정당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 또 학생들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교육권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교육권이 지켜져야만 학교가 학교답게 또 그 학교가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게 되겠죠. 학생 인권 조례가 교육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은 다음 달 4일 교원단체와 교장, 교감단 대표 등과 협의회를 열고 교권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 학생 인권 조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난 2012년에 제정된 이후 3년 전 일부 개정된 것을 비롯해 올해로 시행 1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해남에서 승객 30명을 태운 케이블카가 상공 50m 높이에서 멈췄다가 2시간여 만에 구조됐습니다. 폐쇄된 공간에 갇힌 승객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상에서 50m 위에 케이블카가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전남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가 승강장 10여 미터 앞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비상전력이 가동돼 케이블카는 10여 분 만에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1시간 40분 뒤 두륜산 승강장에서 승객 30명을 태우고 지상 승강장으로 향하던 케이블카가 또 멈췄습니다. 폐쇄공포증 같은 거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하고 장애 있는 아이들은 이제 힘들어서 토하기도 하고 얼굴이 하얘지면서 조금 좀 쓰러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전력을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2시간이 지나서야 케이블카는 정상 가동됐습니다. 케이블카에 타고 있었던 일부 승객은 고혈압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케이블카 멈춤 사고는 제어전원 공급 차단기 고장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동기가 이제 과열이 되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과열되는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고 이제 체크도 하고 했는데 속도만 올리면 과열이 돼서 해남군은 일주일간 케이블카 운행을 중지시켰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어민들이 전국에서 잇따라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성에서 어민들이 과거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왜구를 무찌른 사실에 착안해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우길기가 걸린 바지선이 바다 한가운데 떠 있습니다. 방사선 표시가 붙은 부표들은 파란 바다 위에서 보기 사납게 둥둥 떠다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해상 시위에 나선 어선은 모두 100여 척.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12척의 배가 하객진을 연출하며 모형으로 된 오염수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오염수를 일본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건져낸 부표들을 바지선으로 가져왔지만 착잡한 마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 재판소에 제소하라! 보성 지역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수산업이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일본의 입장만을 들어주고 있다며 해양 투기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하수인이나 다름없는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원전 방류가 중단될 때까지 우리는 시위를 계속할 겁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해상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어민들도 방류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낙뢰 추정 사고로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건물 마당에서 바닥 미장 작업을 하던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낙뢰에 맞아 숨졌거나 작업을 하다 감전을 당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광주 전남 지역의 올해 장마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는 지난달 26일에 시작해 32일간 지속됐으며 평년인 31.4일과 비슷한 기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상청은 올해 장마 기간 평균 누적 강수량은 758.7mm로 1973년 이래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과 관련한 교통 분석 자료가 부실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의당은 성명을 내고 광주시의 신세계 특혜 의혹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최근 KBC가 보도한 백화점 확장 이전 시 활동 인구가 최대 3.7배로 늘어남에도
전체 교통량은 1.14배 정도 늘어난다는 신세계 측의 교통 분석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광주시가 사업자 측의 분석을 토대로 교통 혼잡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달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노조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이 시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파업에 들어간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공공병원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사회적 문제를 알고 있는 노동조합이 이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파업의 명분이었던 해고자 6명은 복직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